네, 보신 것처럼 오늘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 오전입니다.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을 했습니다. 자,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 의미와 함께 오늘 폐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지금부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화면 보신 것처럼 김영철 부위원장 그리고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플러스 수행원 6명이 이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자, 먼저 김영철 부위원장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언론에 워낙 많이 나와서 잘 알겠습니다만은 뭐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죠. 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만경대 혁명학원이라고. 근데 주범으로 이제 예. 정부에서는 확정짓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정부는 그건 뭐 확인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죠. 어떻든 간에 이제 정찰총국장을 역임을 했고 이민군 이제 대장 출신이죠. 그러면서 옷을 벗고 통전부장으로 나섰는데 원래 통일전선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화와 협력, 물론 이제 뭐 선전선동, 뭐 통일전선 전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통일을 끌어가는 거고 예. 군은 이제 무력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역할이 좀 바뀌었죠. 군에서.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김영철이는 정치군인의 그 면모가 더 강해요. 예. 싸우고 전투하고 총 쏘고 그런 야전군이라기보다는 회담하고 이런 데 이제 오랫동안 이력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체로 1968년 푸에볼로호 나포 사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쭉 보면은 판문점 그 군사정전위원회에 나와서 회담하는 그런 일꾼으로 시작을 했고 또 1989년부터는 이제 남북 대화가 굉장히 이제 활발해졌거든요. 그래서 1990년에 남북 기본협의서가 채택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계속 군사 대표로 협상하는 군인으로 나왔던 그런 전력이 쭉 있고 그 예.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당히 그 정치색이 강한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죠. 예. 네, 지금도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은 발언 수위, 그동안의 발언 수위도 굉장히 세고 좀 대남 강경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오늘 모습이 많이 비춰지진 않았는데 좀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도 안 하고요. 조금은 부드러워진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 김영철이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가 전략적으로 뭐 크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별다른 언급 없이 일단 그 방남 길에 올랐고요. 그리고 이 김영철은 어찌됐든 북한의 대남 전략을 총괄하는 총괄 책임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과거 이 대남 도발의 실무 책임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내에서 김영철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거부 정서 또는 반발감 또는 어떤 정치적 또 반대 이런 네. 것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북한으로서도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이런 상황들이 북한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또는 아니면 우리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정치적으로 약간의 어떤 그 남북 관계를 앞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김영철에 대한 어떤 거부 정서를 반영해서 그 대표단이나 이런 어떤 협상 전면에 세울 때 북한이 좀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할지 이런 부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나올 때 이제 북한 쪽에서도 우리 언론 보도를 많이 볼 테니까요. 그렇죠. 그 김영철 부장을 보낼 때 이런 여론도 굉장히 많이 파악을 했을 것 같은데 김영철 부장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현재 직책이 중요한 거죠. 예. 과거 전력보다는 통일연구원 부장이라고 하는 직책. 통일전선 부장이 그러니까 국정원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뭐 국정원, 통일부 또 이제 당 기구이기 때문에 예. 우리로 얘기하자면 통일부 민주당, 장관인가요? 뭐 이런 좀 종합적인 그런 기구예요. 네. 딱 떨어지는 우리에 딱 맞는 그런 기구는 없습니다만은 예. 전반적으로 남한을 다루고 남한을 연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국정원과 상당히 또 유사하다 그런 얘기인데 뭐 북한에서 김영철을 내세운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그동안에 이제 김여정 카드나 사실 김영남 카드는 사용을 했잖아요. 예. 나머지 카드는 이제 최용회 정도인데 아직은 최용회 카드는 아껴놓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김영철이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내려가서 아마 김정은의 확실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영남, 김정은이가 귀국 북한으로 간 다음에
김정은이가 어떤 그 교실을 내렸어요. 앞으로 이 남북 화해 모드를 끌고 가기 위해서 각 기관별로 확실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통일전선부도 그 일환으로 통일전선부가 전면에 나서서 남북 대화를 계속 끌고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고 아마 이번에 그냥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뭔가 김정은의 메시지를 갖고 아마 전달하지 않을까 우리 대통령에게 그런 메시지가 뭐겠는가? 아마 핵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핵 문제와 관련된 모종의 어떤 그 보관을 가지고 왔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이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뭔가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도 살짝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측에서 사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온다고 할 때부터 반발이 좀 상당했고요. 실제로 통일대교 남단에서 좀 농성도 있고 이랬거든요. 좀 북측에서도 이 부분 어떻게 좀 지금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게 남남 갈등을 또 유발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북한에서는 우리 한국의 어떤 정부 입장 또는 야당의 동향 또는 그 시민사회의 동향 또 국민들 어떤 정서와 반응 이걸 24시간 모니터링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강력한 반대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 일부 국민들이 김영철의 방남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적 의사를 가지고 있다. 예.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북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이제 세워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앞으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하나는 지금 남북 관계를 북한에서는 적극적으로 풀어가고 또 비핵화해서 제재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회담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부정적 정서 또는 거부감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정말로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 의지를 가진다면 앞으로 이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천안함 문제라든가 또는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가 이런 그 도발 사건에 대해서 일정하게 유감을 표하는 예. 이런 식의 어떤 절차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남남 갈등을 더 촉발시키고 증폭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갖는다면 이걸 10분 활용해서 더 한국의 어떤 한국 내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으로 여러 가지 대남 전략과 대화 전략을 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우리 정부의 앞으로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찌됐든 남북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를 구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고 네. 또 협력을 받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고 예. 또 야당에서도 이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잘 되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사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논의도 하고 예.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북미 간의 중재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게 북한 대표단이 오늘 내려오면서 오늘이 폐막식에 일단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2박 3일 27일에 떠난단 말이죠. 근데 그 중의 일정은 폐막식에 참석한다는 일정밖에 공개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후에 박람한 이후에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일정이 아직 짜여지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짜여지지 않은 건지 발표를 안 한 건지 그럴 그건 수도 뭐 있겠죠. 확실치가 그렇죠. 않죠. 예, 예. 근데 짜여지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네. 예. 아마 물밑 접촉을 통해서 왜냐하면 맹경일이라고 예. 통전부 부부장이 여기 나와서 지금 총괄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전사령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이게 올림픽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래서 맹경일을 통해서 뭐 국정원 라인이 됐든 통일부 라인이 됐든 어느 정도 일정이 짜여졌을 것이고 예. 그 발표를 했을 때 이제 저 사람들의 보안 문제라든가 왜냐하면 반대가 심하니까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발표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도 예. 뭐 정보는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차질 없이 남북 대화를 이끌고 가야 되는 예. 그런 정부 입장에서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터졌을 경우에 굉장히 이제 난처한 입장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공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 거기에는 물론 이제 아직 공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뭐 청와대 방문이라든가 또 우리 통일부 장관 접견이라든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예. 그러한 미팅이 잡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뭐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내용은 다 있을 텐데 발표하기나 좀 민감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카운터파트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김영철 부장의 카운터파트는 뭐 서훈 국정원장이다. 그리고 조명근 통일부 장관과 뭐 리성건 조평통위원장이 만날 것이다. 이런 만남은 거의 뭐 정부에서도 만날 것 같은 뉘앙스는 많이 풍겼거든요. 그럼 이들 간의 대화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 당연히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김영철 대표단 단장과 대표단을 뭐 만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단장 간의 어떤 만남은 뭐 거의 만나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또 리성건과 통일부 장관의 어떤 만남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텐데 사실 김영철이 대표단 단장으로 지금 내려왔다는 얘기는 북한이 우리 측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자. 그런 원칙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정상회담을 안정적으로 잘 추진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자. 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대화를 해나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측에서 북한 측에 이제 중요한 메시지들을 또 요구하고 얘기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측에서도 지금 북한이 왜 남북 관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가를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이든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든 북한 측 대표단을 만나서 지금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거기서 성과를 뭔가 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책임 있는 뭔가 태도를 취해야 남북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리 가기 위한 중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북미 간의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진전이 돼야 남북 관계도 북한이 원하는 또 한국이 원하는 정상회담까지 그리고 거기서 성과를 도출하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아마 전달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천안함 문제 관련해서 뭐 유감 표명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짚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북한 매체에서는 오늘 아침까지도 뭐 이거는 남한 측의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에 대해서 뭔가 유감이라든지 사과 표명이 있을 가능성 어느 정도로 좀 보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일관되게 천안함 폭침은 자기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이건 뭐 조작이고 날조고 자기들을 이제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기 위한 이제 덮어 씌우기다. 그런 식으로 일관되게 얘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뭐 그건 누가 했던 간에 상관없이 한국의 군인들이 그 당시에 2010년 3월 달에 이제 어떻든 46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건 어떻든 민족적 차원에서랄까요? 같은 민족으로서 참 그 유감이다.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런 정도 비슷한 얘기는 그 전에도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식적으로 그걸 뭐 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민간인들이라든가 교류 협력 차원에서 만났던 사람들 뭐 그런 식으로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기는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 문제가 어쨌든 북한은 자기들이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여론들이 또 엉뚱한 대로 지금 비화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만은 자꾸 이제 김영철 문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범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이 있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는 지금 청와대 청원을 하자. 다시 말하면 천안함 사태를 다시 재조사하자.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밝히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 소행은 분명한데 김영철이가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게 적시되지 않았다.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제대로 한번 다시 조사해 보자는 이런 이제 또 그 이상한 지금 방향으로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뭐 어떻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떻든 현 시국에서 현 상황에서 올림픽이 크게 훼손되는 그런 문제로 입천안함 문제가 주요 논쟁거리로 되는 것은 북한도 원하지 않을 거고 우리도 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것이 주요 이슈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8시에 올림픽 폐막식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방카를 비롯한 미국 대표단과 북한 대표단이 같이 참석을 한단 말이죠. 이제 북미 접촉 가능성은 많은 전문가분들도 실현 가능성은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는데 그래도 일단 거기서 인사라도 나누던가 그리고 뒤쪽에서 폐막식 진행 중이라도 실무진들이 뒤쪽에서 좀 만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를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면 예. 미국 측에서는 동선이 겹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회식부터 그랬죠. 예. 어째 동선에 그리고 대해서. 지금 폐막식도 마찬가지로 예. 북한과 뭐 접촉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그 동선도 겹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상태고요. 예. 북한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는 미국과 대화를 희망한다는 얘기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좀 나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실제로 동선이 겹치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미국에서 의도적으로 김영철 어떤 대표단과의 어떤 접촉을 의도적으로 또 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 과정에서 설사 겹치게 된다 하더라도 뭐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의 접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기대치하고는 상당히 낮은 예. 이런 접촉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북미 간에 어떤 물밑 접촉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네. 현재로서는 북한 대표단에 외무성 관료들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 대표단의 이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정통한 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물밑 접촉 가능성도 충분히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미국과 북한 간의 접촉은 꼭 이번 계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는다면 충분히 이 대화는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 평창 올림픽 폐막식의 어떤 접촉에는 상당히 그 무게를 뭐 이렇게 우리가 크게 기대치를 가지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발표는 안 되겠죠. 네. 발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최광일 외무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사람이 이제 미국 통이고 또 미국에서는 후커, 그러니까 백악관 한반도 담당 예. 보좌관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접촉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이 공개적으로 밝혀지기는 힘들 거고 나중에 이제 후에 밝혀지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 그리고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